자,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자습서로 보고 쌤은 저 교사는 교과서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은 페이지를 알아서 좀 잘 찾아와가지고 읽으면서 같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양반전 지금 학교에서 다 끝났지, 맞죠? 학교에 지금 진도 어떻게 나오고 있어? 영수지 온라인. 아, 우수원 나 읽고 있어? 자, 그럼 양반전 다 끝났으니까 대략적으로 가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요게 조선시대 언제 쓰인 소설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쓰인 소설이다. 조선 후기 소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조선 후기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좀 드러나 있어요. 어떤 사회적 배경이었습니까? 민경아 뭐였어? 신분에 공개되고 있었어. 신분제가 좀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신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 소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에 쓰인 작품이고요. 자,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자. 맞죠?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입니다. 맞죠?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을 하자. 자,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본인도 양반이야. 본인도 양반인데 이 양반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양반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규칙 만들어서 지들끼리 허례허식 지키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설 속에서 굉장히 무능력한 양반 인물을 제시하지.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뭐 하고 있습니까? 풍자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풍자. 혜연아, 잡서 들고 왔니? 왜? 아니 제가 우산을 들고 왔는데 이게 안 접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우산 잡고 있었어? 그래서 밖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왔어요. 헐, 진짜? 안 접힌 채로 아까 이 큰 우산이었어? 엄청 커가지고. 아, 그래? 진짜 창피하겠다. 얼른 준비하세요. 정말 잘 놀았네. 말도 없이 몰래 결석하고. 자, 다시 풍자하는 겁니다. 양반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풍자가 무슨 뜻이었어? 풍자가 무슨 뜻이었어? 봐, 책에서도 찾지도 못하는데 책을 뭐하러 자꾸 합니까? 풍자는 반드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야 해요. 자, 그러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그 대상이요, 불쌍한 사람을 웃기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너뜨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바로 풍자죠. 자,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고자 한다? 비판하고자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비판 들어가기 전 우스꽝스럽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한자로? 민경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알잖아, 빨리 대답해. 저안 나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똑같이 물어봤잖아, 화요일날. 내가 대답했잖아. 언제요? 진짜 너 화요일에 오자. 자, 해학이라고 합니다. 맞죠? 해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해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비판의 대상인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게 풍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풍자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 방법을 바라볼 때 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작가의 시선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판하는데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라고 하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인데? 작가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박지원이 양반의 허례 허식과 양반들의 특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도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박지원은 그래서 양반 싫어해 안 싫어해? 서민, 양반 싫어해 안 싫어해? 안 싫어합니다. 요거는요 근데 이게 내 기억에 여러분들 작년 시험인가 재작년 시험인가 그 어디 박지원이 쓴 글 자체가 그냥 그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박지원은 양반 자체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도 양반인데. 박지원 양반입니다. 자기도 양반이면서. 맞지? 자, 그럼 이 작품을 왜 썼을까요? 철저하게 유교적 시각에 입각해서요, 이 세상에 양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양반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양반이라고 합니까? 진정한 선비로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이 유교의 도리를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 어떤 이 사상을요,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진정한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양반 증서, 첫 번째 증서랑 두 번째 증서에 나오는 양반들은 다 어떤 인간들이야? 씨잘데기 없는 일들 하고 있는 인간, 거기에 플러스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 더 힘들게 하는 양반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양반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런 양반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박지원은 양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거, 이 양반, 소설 속의 양반입니다. 소설 속의 양반. 이 소설 속의 양반은 성격이 착해 나빠? 조홍아, 착해 나빠? 착하다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격이 어질고. 이 양반 성격이 착해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맞죠?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이 양반이 성격이 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무능력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능력한 모습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밤낮으로 찔찔 짜고 있어요. 맞죠? 밤낮으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무시당해요. 뭐라고 무시당합니까?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지금 이 풍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소문을 듣고 가족이랑 이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 저기 사는 양반이 지금 환복을 갚지 못해서 아주 힘들다고 하던데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게 어떻겠나? 라고 해서, 자, 생각하는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이것도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지. 맞죠?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아무리 잘 살아도 천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었죠? 그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살다가요. 살아가다가 이제 양반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일반 백성들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길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그 사람 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다 지나갈 때까지 절했어. 일어났는데 저기서 또 양반 지나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절하고 있어야 돼요. 지나갔는데 또 와. 그럼 또 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큰 길이 있어요. 이 큰 길은요, 여러분들 양반들이 자주 지나다니겠지. 왜?
말 타거나 가마 타고 지나가니까. 맞죠? 그러면 괜히 여기서 이야기하다 지나가다가 뭐 해야 돼? 친구랑 지나가다가 바로 절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말 타고 가는 길을 피하려고 만든 골목을 피맛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골목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은 여기 지나다녔어요. 요 골목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종로 가면은 종로에 굉장히 오래된 음식점들 있죠. 피맛골이라고 하는 동네도 아직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종로가 서울의 종로가 지금의 한양이잖아. 아니 다시 서울의 종로가 조선시대의 한양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고요. 그 대로변 주변으로 이렇게 골목들이 생겨 있거든요.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자골목.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이나 뭐 이런 장터도 이런 데서 막 형성됐던 거야. 되지. 그래가지고 요때 음식점 있었던 게 지금 서울에는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빈대떡 같은 거 사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나중에 가가지고 어른들은 막걸리랑 빈대떡 한번 먹어보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대로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양반들이 하도 지나다니는 곳은 우리 맨날 엎드려서 절하고 이래야 되니까 막 도망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맞지? 그때가 뭐야? 요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면 맨날 절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맨날 천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이 아니라서 말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맨날 굽실대야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싫었던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세가 너무 가엽다. 우리 신분 바꿔서 양반 신분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신분제 사회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물어보자. 여러분들 역사 혹시 배웠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신분을 바꿔서 신분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어 없었어?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에 막 우리 집안이 김해 김씨의 뭐가 어떻고 뭐 전주 이씨의 뭐가 어떻고 믿을 거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어차피 그때 신분 사고 판 사람 엄청 많았어요. 알겠지? 그래서 본투비 진짜 예전부터 양반 이렇게 살아온 그 가문들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신분 사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족보 다 섞였어요. 알겠지? 그래서 사실 족보 따지는 거 되게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신분을 막 사고 팔던 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공명첩이라고 하거든요. 공명첩의 공이 뭐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야. 명은 이름이라는 뜻이요. 자, 그래서 이름이 비어있는 수첩이야. 이게 뭐냐면 여기에 족보 써야 되거든. 족보인데 이 족보의 수첩이 하얗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요거 딱 사잖아요. 그럼 이제 저기 있는 가문의 족보 쫙 옮겨 써와가지고 마치 우리 조상인 것처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양반집입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명첩 사고 팔고 그랬죠. 신분 사고 팔던 당시의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소설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신분 사고 파는 사람들 많았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라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 입장에서 세금 걷어야 되는데 이 돈 없는 양반들 자꾸 저렇게 하고 있으면 세금 축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세금 대신 그냥 부자들이 갚아주고 부자들 양반시켜주는 게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 걷기가 더 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분제가 양반은 원래 하늘이 내려준 거거든. 하늘이 내려주거나 뭐 해야 돼? 과거 합격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이외의 방법으로 양반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지. 맞죠? 조선 후기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회상이 여기 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군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게 되었는지 신기해가지고 양반 찾아갔단 말이야. 맞지? 찾아갔더니 양반이 뭐하고 있어? 소인 하면서 굽신굽신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해서 깜짝 놀란 거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 부자가 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군자로구나 부자요, 양반이로구나 부자요. 이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중학 과정에서는 막 굳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군자가 무슨 뜻일까요? 훌륭한 선비라는 뜻입니다. 선비는 신분이 뭔데? 양반. 자, 그러니까 지금 군수가 이 양반의 사연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야. 일단 몇 가지 깜짝 놀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반은 항상 무엇을 추구해야 되게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 정신적인 거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근데 지금 이 군수가 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면서 뭘 한 거야? 자기를 더 귀하게 만들었잖아. 자기 신분을 높였잖아.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는 거야. 천한 신분 싫어하고 귀한 신분이 되기를 바라니 그거 역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군수 입장에서는 그 부자의 행동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런 행동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군자는 진짜로 부자의 행동을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행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작가의 의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일단 이야기 안에서는 군수 입장에서는 와, 이 부자 진짜 군자네, 진짜 대단하네 라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그야말로 진짜 양반이 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양반을 만들어주는 증서를 써가지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증서를 작성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관청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자를 더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 이제 증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증서 작성하는데 첫 번째 증서, 하윤아, 이 첫 번째 증서에 담겨있는 내용, 양반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좀 그런 거, 엄청 엄청 엄격하게 엄격하게 양반이 양반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가 뭔데?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양반들의 이미 저기 잡서 적혀있는 학생은 안 적어도 돼요. 나랑 멘토했던 학생들. 양반들의 뭐라고? 허례, 엄마야, 허식. 양반들의 허례, 허식. 맞죠? 그러니까 양반으로 지켜야 할 의무인데 사실은 헛된 의무지. 맞죠? 그래서 헛된 의무를 뭐라고 하는데? 허례, 허식이라고 하죠. 시잘데기 없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시잘데기 없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양반의 뜻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양반의 뜻. 요거는 좀 알아가십시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이끌어지는데 글을 읽으면 뭐라고 한다? 선비라고 하고요. 벼슬을 하면 대부라고 합니다. 대부님 이러죠. 덕이 뛰어나면 뭐라고 해? 군자. 훌륭한 선비를 군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무관은 서쪽에 들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들어섭니다. 무관이 뭐야? 이 힘쓰는 사람들, 문관은 글 쓰는 사람들. 그래서 걔네들은 서쪽에 쫙 줄 서, 동쪽에 쫙 줄 서. 그래서 양쪽에 줄 서 있는 선비들이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양반이라고 한다. 얘네들이 양반의 뜻입니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된다는 거야. 자,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된다. 까지는 좀 바람직한 일이지.
맞죠? 여기까지는 바람직한 양반의 일이거든요. 양반의 의무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꼴 같지 않은 거죠. 맞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등잔을 켭니다. 근데 이건 좀 바람직한 것 같아. 아니야?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물론 난 일찍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잔 켜고 나서 뭐 합니까? 눈을 가만히 코끝에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서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방위를 줄줄줄줄 외워야 된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게 불 켭니다. 맞죠? 불 켜고 나면 어떻게 앉아요? 이 양반다리하고 앉아야지. 근데 양반다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 발 뒤꿈치를 엉덩이까지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책 읽는데. 이러고 나서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가만히 코끝을 내려다보고 이러고 책 읽어야 돼요. 이러고 이 동네방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요 그 양반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듯이 이 자세로 읽어야 된대요. 이 책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된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으로 코끝을 지나서 책을 읽어야 된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침 삼킬 때 어떻게 삼켜야 된대요? 입안에 머금고 양치질하듯이 통통 튕겨서 침 삼켜야 된대요. 더럽죠? 안 더러워? 그때 왜 이렇게 해야 됐냐면 그 어디 무슨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유교 무슨 저서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침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통통 튕기듯이 삼키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요거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실생활이랑 관련되어 있는 일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양반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야?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이렇게 돈을 되게 천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손에 돈 안 쥐고 물건 어떻게 사요? 물건 다 노비가 사지. 항상 걸어 다닐 때마다 노비를 끌고 다니잖아. 맞죠? 이게 다 종들이 삽니다. 그래서 양반은 뭐 할 줄 모르는지 압니까? 돈 계산할 줄 모릅니다. 돈 계산하는 건 천한 장사치들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돈 계산할 줄 모릅니다, 양반은. 그 정도로 무능력했어요, 당시에. 쌀값도 물으면 안 되고요. 더워도 버선을 벗으면 안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양반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으면 안 된답니다. 무조건 밥을 먼저 씹어야 된대요. 입안에 목마른데. 자, 다음 물을 후루룩 마시면 안 되고 젓가락으로 방아 찍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젓가락이 있는데 막 젓가락질 하다 보면 짝이 안 맞잖아. 토닥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짝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래요. 톡톡 이거 하지 말랍니다. 젓가락 가지고. 왜? 맞추면 되지. 맞죠? 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잖아. 맞지? 자, 다음. 그래서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을 침을 튀기지 말고. 헐, 난 못하겠네. 말할 때 맨날 침 튀기는데. 양반은 못하겠네. 양반 될 수 있겠어요? 좋은 양반 될 수 있겠어? 왜? 뭐에 걸리는데? 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거에 걸려? 오케이. 자, 그래서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이게 뭐냐면 추워도 추운 티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워도 더운 티 내면 안 됩니다. 덥단 말 하면 안 되고 춥단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뭐가 뛰어나냐면요, 이 돌려 말하는 게 좀 뛰어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덥다 춥다를 입으로 나오면 안 되다 보니까 말을 돌려서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말할 때 입을 침이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지금 증서를 토대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너 와가지고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양반 직위를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뺏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명했더니 도장이 탁탁 찍는데 그 소리가 마치 뭐 같아? 북 끓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별이 펼쳐진 것 같기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분명히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자, 5 나올 건데 제게 이익이 되도록 다시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부자의 의도는 뭐였어? 양반 신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였어. 그런데 증서를 썼더니 뭐만 얻게 된 거야? 쓸데없는 의무만 얻게 된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의무만 얻게 된 이 부자 입장에서 손해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야?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고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윤아, 두 번째 증서에는 뭐가 나오는데? 양반이 좀 그요. 사치였잖아요. 이게 막 그래서 갑자기 사람 오마리를 하기 시작했지.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 어. 무시하는 서술을 그렇게 쓸 거야? 서술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적을 수 없겠죠. 맞죠? 자, 양반들의 특권. 이게 양반들이 누렸던 특권이지. 맞죠? 그 다음에 당시 어떤 부조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고 아니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때 당시에 양반에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생각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내수 구분하였답니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그것이 곧 양반이래요.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답니다. 자, 그래서 무위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위도식이 무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위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죠? 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먹기만 처먹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비도식 하면서 비생산적인 어떤 양반의 모습이 좀 드러나죠. 무비도식. 농사도 안 지어. 장사도 안 해.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글만 대충 읽어도 문과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진사가 양반 벼슬 중에 제일 작은 벼슬이거든. 자, 그래서 문과의 홍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패는요, 쉽게 말하면 과거 합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 합격을 해버렸어. 나 이제부터 양반이네. 바로 뭐 합니까? 마치 신용카드 같아. 그냥 다 긁으면 돼.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알아서 다 들어옵니다. 나한테 뇌물도 들어와. 내가 필요한 물건 있어. 갖다 뺏어서 쓰면 돼. 요거 좀 다오. 가져가서 쓰면 돼. 맞죠? 자, 이 문과 홍패는요, 과거 합격증. 홍패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인데? 양반 신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양반 신분이 되니까 이 홍패의 모습은 팔뚝만한데 온갖 물건이 갖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게 뇌물은 뇌물대로 들어오고 물건은 물건대로 빼앗아서 쓰고. 맞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뭐다? 돈자루입니다. 자, 그래서 서른해야 진사가 되어서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일어난 은관이 되어서 벼슬 자리에 오를 수가 있고요. 늙은 나이에 진사가 돼도 벼슬에 오를 수 있고요.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주므로 귀밑이 휘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쳐진다. 자,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담거리고, 자, 여기서 방에서부터 해서 뒤에까지 이제 양반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맨날 술 먹고. 다음, 뜰에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한을 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양반은 맨날 먹고 살만하니까 창고에 곡식이 맨날 흘러 넘쳐요. 근데 이 평민들은 맨날 배고파 죽고 있는데, 근데 굶어 죽는 백성들 냅두고 뭐 하냐면은 이 쌀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기 집 정원에 있는 학 먹이는 거야. 동물들 먹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답니다. 이게 사치스러운 생활이죠.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양반들이 부리는 행포죠, 행포. 포악한 짓들. 근데 강제로 이웃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땅을 막 갈게 하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야, 너 우리 집 농사 먼저 해. 가가지고 자기 눈에 김을 먼저 맨들.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냐? 이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돌리고 귀밑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냐? 라고 두 번째 증서를 썼어요. 자, 그랬더니 자,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릅니다. 부자가.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작품 안에서도 뭘 비판하는 거야? 양반의 모습이 도둑놈 같다는 걸 비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다 풍자해라고 하겠다. 그렇죠? 양반은 다 도둑놈들이야 라고 하는 걸 누구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부자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자의 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날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절레절레.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증서의 내용 봅시다. 이거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요거 문장 바꿔가지고 보통 출제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바꿔가지고 그 서술형식의 문장으로 쓰게끔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종류 나오면 얘네들이 각각 양반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문장으로 써줘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 그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제 말 아시죠? 자, 현아 봅시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너무 놀렸나? 사람이 갑자기 의기소침해졌어. 아니야,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까 쌤이 체면 얘기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죠? 비생산적이고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왜 비생산적인데? 지는 돈 계산도 할 줄을 몰라. 이 나라의 쌀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비생산적 이면서 동시에 체면과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다음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서 하는 거는 이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 양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어차피 서술형은 여기에서 딱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좀 익숙하게 최대한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알겠지? 이거 본문할 때는 기억하다가 뭔가 시험 치는 전날에 얘기하는데 오히려 시험 치는 전날에 더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느낌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습활동은 진짜 자주 봐야 돼요. 알겠죠? 그냥 딱 물어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학습활동에 필기 정말 많이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학습활동에 필기되어 있는 거 그냥 툭 치면 줄줄줄줄 나와야 돼. 알겠죠? 물어보는 형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 풍자와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항복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 자,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 누구다? 그쵸? 풍자, 함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데, 자, 무능, 양반의 무능함, 비생산적 모습, 비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는 뭐야? 부당한 특권,
심보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문장이 뭘로 적히냐에 따라서 양반의 무엇을 비판하는지는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쌤이 그 위에 박스로 해가지고 단어 몇 개 제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로 문장 채우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양반의 어떤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지, 양반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또 말투, 당연히 이런 말투. 자, 그래서 자 1, 2를 바탕으로 양반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 조롱하는 표현, 비하하는 표현 어디 나와 있어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그 다음에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맞죠? 얘네들은 전부 양반을 비하하는 말이야. 비하. 맞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유발해? 웃음을 유발하면서 자,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풍자는 뭐라고요?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만들어버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비판까지 해야지 그게 풍자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풍자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데? 자, 요거는 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웃음을 통해서 인상 깊게 제시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상 깊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상 깊게 비판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풍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도 많습니다. 자, 다음 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우의적이라고 합니다. 우의적. 이게 지금 자습서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습서에 안 적혀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 풍자는 직접 비판하는 거야? 아닙니다. 자, 직접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양반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잖아. 자, 이런 것들은 양반 못됐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들을 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풍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비판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운수 좋은 날 봅시다. 자, 운수 좋은 날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중간고사 그 대비 때라 가지고 아마 기억이 좀 잘 안 날걸요. 되게 간단하게 봤어. 자, 그래서 요거 민경아, 이 사회문화적 배경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 맞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초기 한 1920년대쯤 일제 초기에 하층민의 삶이 그려진 사실주의 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일제강점기 초기에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이제 도시 하층민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누가 나옵니까? 김첨지가 나오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목부터 반어법이었습니다. 맞죠? 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날이야? 가장 어떤 날? 슬픈 날이기도 하죠. 왜? 아내가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새침하게 흐린 풍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다. 요거 첫 문장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우울한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 막 조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김첨지의 기분은 계속 막 좋지 않아요. 돈 벌 때만 좋아. 돈 벌 때만 좋고 나머지는 다 뭐해? 걱정되거나 불편하거나 돈 없어서 화가 나거나 울분에 차 있거나. 맞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고 있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뭐다? 운수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런데 인력거꾼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손님이 많습니다. 자,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집안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자,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 제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옷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은 김첨지의 상황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시점이 뭔지, 이 소설의 시점은 뭡니까? 전지적 이제 3인칭 시점입니다. 맞죠?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지금 김첨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재수가 옷붙어서 근 열흘 동안이나 돈 구경도 못했으니 지금 김첨지는 계속 굶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맞죠? 가족들도 굶고 있고요. 자,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이 떨어질 때 거의 눈물 흘릴 뻔했답니다. 왜?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는 돈이라서.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란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대요. 그 거란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렁탕을 사와달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콜록거리는 벌써 달포가 넘었대요. 달포면 한 달쯤이야, 한 달쯤. 계속 콜록거린 거야. 자, 그래서 조밥도 굶기를 먹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뭘 먹는데? 뭘 먹는 거냐면 조밥도 굶는 걸 먹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약한 첩 써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요 가난한 생활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자,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자, 그런데 여기서 김첨지 성격도 좀 드러나요. 병이라는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본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딘가지나 충실하였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에는 새로해. 자, 일어나기는커녕 모로도 못 눕는 것을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누워가지고 뭐도 못하냐면요,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도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근데 의사는 안 부르죠. 자, 그래서 병이 이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까닭이다 라고 해서 조밥을 먹고 체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내가. 그럼 그때 조밥을 왜 먹었느냐? 그때도
김첨지가 되게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왔대요. 자,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자, 그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답니다. 자, 지금 요런 표현들 다 뭔데 지금 이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죠.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날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녀는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속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닦인다. 배가 킁긴다고 눈을 꼭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이 비속어를 통해서 이 김첨지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너무 오랜만에 음식을 가져왔다 보니까 아내가 채 제대로 익지도 않은 걸 막 입안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면서 에이 조란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란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금방 찾아왔다 금방 사라지는 복이야. 자, 그러니까 김첨지 입장에서는 오늘 돈 벌어 왔으니까 오늘 밥 먹였지. 근데 오늘 먹고 나면 끝이야. 내일부터 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짧은 복은 할 수가 없다. 먹어도 병나고 안 먹어도 병나고 어쩌란 말이냐 하고 김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대요. 혹든 눈은 바보워졌지만 이슬이 맺혔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가는 것이 아내 눈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기도 아내를 때리긴 했지만 마음이 어떤 거야?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자, 이 환자가 부인이죠. 자,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데 물리지 않았답니다. 그러고는 사흘 전부터는 뭐가 먹고 싶다고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첨지 입장에선 이런 조각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니 라고 야단을 쳐봤지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미안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못 사주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는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대요. 왜? 오늘은 돈을 좀 벌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답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분분하였대요. 좀 든든했어 오늘은. 자, 그런데 그의 행운은 오늘 그걸로 그치지 않았답니다. 땀과 핏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강목 수건으로 닦으며 자,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대요. 뒤에서 1년 하고 부른 소리가 났답니다. 자, 자기를 불러보며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대요. 학생은 다짜고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었답니다. 자,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자, 동기방향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었으리라. 자, 오늘 가기로 했던 작정은 하였더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내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한 채 질질 끌고 위로 고꾸라 양복일지언정 노바기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쫓아나왔으랴. 자,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집 방향이랑 반대인 거야. 그렇죠? 너무 먼 거예요. 지금 비도 오는데 그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우중에 우장은 비옷이죠. 비옷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먹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뭐였냐면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겁은 뭐 때문에 겁나는 거야?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겁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긴 겁니다. 뭐 사와달라? 설렁탕 사와달라. 근데 저까지 갔다 오면 너무 늦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자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을 유일의 생물에 같이, 자 다시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나 출근하는데 오늘은 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아내의 부탁을 김첨지가 어떻게 하고 나온 거야? 뿌리치고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불안한 거야.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기 저 먼 데까지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달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캥기는 거야. 아이씨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봅시다.